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 타짜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7월 6일 오후 6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내일 월요일 장을 앞두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살펴볼 건데, 최근 연이은 음봉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구간의 낙폭이 혹시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조정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지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거를 예민하게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구간 걱정보다는 기회로 살려서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전에 영상들부터 지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오늘도 대응 전략과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내고 8만원, 9만원, 10만원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신고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이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해서 주가가 오전에 뛰어올린 부분을 쭉 말아내리면서 6만원 선을 이탈하는 등의 모습도 잠시 나와줬었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과 외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와줬다는 거고, 이 기관의 매도 물량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 연기금에서 차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연기금은 무슨 집단이라고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 잡았던 물량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런 조정과 행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다시 눌러주기 위해서, 수량을 더 모아가기 위해서 하방에 대한 매도 물량 출하가 아니라 본인들의 저점 구간에서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구간인 거고, 이 행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6월 중에도 계속해서 나온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는 6월 중에서도 지속해서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한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오전 장부터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해서 꾸준히 순매수를 유지를 해줬고요. 여기에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이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뿐더러 조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반등을 위한 수급의 전환이 나올 거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은 장의 특성상 주말 중에 놀러 가거나 돈이 필요해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금요일의 하락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월요일 장에서 소폭의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 21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RSI 지표를 보시면 현재 구간은 이 과매수 구간을 지나서 현재 중단 부근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과매도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올라타기 전인 최근의 최저점이었던 4월 9일이었죠. 이때 왜 이런 과매도 양상이 나왔는지를 안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조정을 받을지 과매도 구간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뭡니까? 실적 발표 전에 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1425억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500억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순이익 또한 마이너스 68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악화가 됐었죠. 또한 추진 중이었던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스피노프 및 합병 계획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공개 매수권 부담 증가와 24년 말에 비상계엄령 관련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구조 조정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졌었고 주가 회복을 어렵게 했었죠. 이런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시기고 주가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었죠. 근데 현재는 명백하게 실적 공백 구간을 지나서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고, 원자력, 가스터빈, 수소 프로젝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2분기 수익성 개선 또한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구조조정 또한 원하는 철회가 됐죠. 소액 주주들의 가치 축소,
요런 우려들은 두산 경영진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줬습니까? 장기 성과급을 전액 장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고, 또한 비주력 사업들의 매각을 통해서 원전 등의 핵심 산업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리스크들은 해소가 된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는 이때의 시기와 명백하게 다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 만한 소스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표상 중간 부근인 5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고, 이는 이런 지표상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과 시장에서의 판단 그리고 심리 등이 작용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으로도 어떻습니까? 21선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근거들이 모여서 현재가 조정의 막바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구간을 7월에서의 남은 7월에서 최저점으로 체크를 해서 향후 도달할 8만원, 9만원, 10만원 구간까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승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전부터 지속해서 제가 7월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7월은 6월의 상승분보다 더 큰 상승, 못해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월봉이 갱신되면서 이렇게 월초에 발빠르게 조정을 마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월봉상으로도 현재 구간을 꼬리로 만들고 상승해주는, 차트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MR, 주력 사업과 가스터빈, 수소전지,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서 다중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면서도 각 사업 분야에서 뭡니까? 최상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6만원, 7만원대 구간에 머무를 종목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했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해 나아갈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단기 저점은 21선 근처인 58,000원대로 보시는 게 맞겠고, 아무리 뺀다고 하더라도 어딥니까? 갭으로 뛰어 올렸던 12일의 저가 53,000원 밑으로는 빠질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왜요? 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세력 입장에서도 이거는 개인들을 털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탈을 시켜버리는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고, 과도한 패닉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도 이 물량을 주고받을 매체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차후에 그려나가게 될 상방, 방향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53,000원 구간은 이탈할 확률이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혹시 근처까지 혹시라도 낮은 확률로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 뭡니까? 세력과 세력의 힘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결국에는 더 많은 자금을 가진 세력이 본인들의 기존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심지어 이 구간은 개인들의 수급 또한 폭발적으로 달라붙으면서 언제입니까? 6월 중에 조정을 맞지 않고 5일선과 11선을 꾸준히 타면서 올라왔던 이 흐름 누가 만들어냈어요?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만들어냈죠.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도달할 확률도 적을 뿐더러 도달한다고 해도 세력과 개인들의 동시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따라서 이 구간은 우리의 정말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21선 근처인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높은 확률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세력 자체도 이 1차 목표가 자체를 어디로 체크할 수밖에 없나요?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이 과거 매물대의 최상단 부근인 어느 부근이에요? 8만원. 8만원대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조정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몰렸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털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세력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을 단기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량을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세력들이 재차 수량을 모아간다는 건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비중을 늘리고 신규 매수 자리로도 볼 수 있는 단기 저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대차와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증감이 없는 수준이죠. 사실상 유지가 되고 있는 현황이고, 그렇다는 건 현재 구간에서 나오게 되는 하방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려는 하방보다는 개인들의 이탈 물량, 손절 물량, 그리고 세력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수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한 하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 현재 구간은 낙폭이 심해지는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적은 구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후의 지지선 말고 지금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제가 전에 7월 중에 잠재되어 있는 호재들이 많다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것들 말씀드렸었죠? 체코의 두코바니에 이어서 뭡니까? 테멜린 지역의 추가 3, 4, 5기까지 이 입찰 일정이 공식화될 가능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무슨 터빈? 수소 터빈. 수소 터빈의 실증 프로젝트가 정부의 중간 점검과 지원 확대 등 이런 발표들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산업부 장관 내정자로 지정이 되었던 김정관 사장의 인사청문회 혹은 산업부 장관 공식 임명 여부, 또한 사우디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 원전 수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SMR의 글로벌 파운드리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미국의 어딥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이요? 원전 해체의 30에서 40%의 비용이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반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과정, 이 용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캐스크 말씀드렸죠? 국내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캐스크 관련한 입찰 경쟁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요 진전도에 따른 내용, 추후 국내가 아니라 이 캐스크의 어떤 시장,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 500조 가량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가 되어서 해체를 기다리는 약 200기가량의 원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과정에서 1부터 10까지 모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모든 원전 해체를 한국에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캐스크 시장을 점유를 하면서 소수의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원전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캐스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일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는 뭡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증설됨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달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잠재적인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낙폭 조정은 이런 수급과 재료들로 미루어 봤을 때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호재들을 전부 다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의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껏 상승 추세에서 단 한 번의 조정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이번에 명분이 생겼을 때 최대한 많은 개인들을 털어내려 하는 모습이고, 최대한 많은 개인들을 털어낸다 라고 함은 당연히 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는 정도의 약조정이 아니라 21선 근처까지 빼주는 하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점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수 대응을 통해서 기회로 삼으신 분들은 향후 단기 8만원까지는 적어도 큰 변곡 없이 조정 없이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단기 조정들에서 조금씩 모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거의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국밥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요일 장 마감 때 잡으신 분들은 상당한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 장이 멈추기 때문에 이게 심리상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고 좀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행동으로 보통 금요일에 매도를 해버리고 월요일에 오전 중에 장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려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요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은 주말 중에 자금을 써야 해서 수급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매수하는 날, 월요일을 매도하는 날로 가져가시는 게 평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득은 더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는 아무래도 급등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21선까지 눈치를 보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파악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높고, 혹여 급등이 바로 월요일부터 나와주게 된다면 이건 개인들을 더 꼬시기 위한 페이크 무빙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건망하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1선 부근인 58,000원에서의 수급이 붙어주는지, 주가를 펌핑시키기 위한 관련 호재들이 나와줄지, 이런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 이 부분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파악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뭐라고요? 조정의 막바지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은 상황이다. 다만 21선 근처까지 소폭의 조정은 더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이나 현재 구간이 평단가 근처라서 고민이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 기존 주주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6월 초부터 탑승을 하셔서 수익권이시길 거기 때문에 전 고점에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폭은 조금 더 견디시는 게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혹여라도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 관점과 동일하게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죠. 다만 아까 다뤄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정말 이번 조정을 명분으로 개인들을 대거 털어내고 더 큰 상방을 그리고 있는 세력이라 한다면 이 53,000원 부근까지의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눌러주는 이 하방도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21선에서의 의미 있는 지지와 수급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다뤄드린다고 했었죠. 이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으면 반드시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확실한 반등을 체크한 이후에 재진입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낮은 확률이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는 마음에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은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다시 8만원, 그리고 어디까지요? 이번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열려있는 2007년도에 고점 15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07년 당시보다 현재 25년도의 원전 사이클 흐름이 규모나 조건이나 시장의 상황, 재료 등등이 훨씬 더 우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보다 더 큰 탄력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20만원, 30만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현재의 원전 사이클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원전 섹터의 종목군들은 약 몇 년입니까? 18년에서 20년 만에 찾아온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대상승의 초입을 지나서 이제 중반부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대장은 당연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들에 도달할 수 있게, 그리고 도달할 때마다 차후의 대응,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지지와 수급,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언급해왔던 가격대에 도달을 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최대한 꽉 잡아드려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타점과 대응 도움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이 수익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되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댓글로는 저 윤프로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너무 좋고요.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구독, 댓글이 모여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이 성장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저 또한 힘차게 신나게 영상 제작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최선의 대응 전략과 남아있는 7월에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렸고요. 저는 또 시장을 지켜보다가 의미 있는 변동이 포착될 때마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요.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